대단한 평가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양초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은 n-1 팩토리얼, 즉 4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요. 계산해보시면 24가지라는 거 알 수 있네요. 2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웃한다는 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2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총 6명을 원순열로 배열해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n-1 팩토리얼, 즉 5 팩토리얼이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웃한다는 것은 이웃하는 2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를 고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 2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5 팩토리얼은 120가지 그리고 2 팩토리얼은 이 2가지가 되어서 총 240가지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뿔에서 6개의 면을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으로 한 번씩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원순열로 생각해달라는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원순열이 적용이 되냐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단 6가지 색깔로 칠할 때 밑면은 따로 한 가지로 칠해 주셔야 되고요. 옆면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옆면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 즉 원순열로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밑면을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밑면은 6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색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6가지가 될 거고요. 옆면 5개는 5개를 칠하는 원순열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n-1 팩토리얼인 4 팩토리얼이 오게 되겠지요. 따라서 4 팩토리얼은 24가지이기 때문에 총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4번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식탁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순열의 응용 부분에서 다뤘을 거예요. 우리가 원순열을 선생님이 정의를 할 때 2가지 방법 정도로 원순열을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전체 순열의 수를 자리가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주어서 원순열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명을 먼저 배치해 준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해주는 방법으로 원순열의 공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이게 원에만 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학생들을 앉힐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명을 앉히는 전체 순열의 수는 총 8명을 나열해주는 8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자리가 같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모서리에 왼쪽의 동그라미를 칠했다면 회전했을 때 이 자리와 같아지는 동그라미 식탁 의자는 여기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4개의 의자가 존재할 겁니다. 색칠을 초록색으로 나머지도 해준다면 이 식탁 의자를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것도 4개씩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리가 같아지는 경우의 수는 4가 되어서 8 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4로 나눠주면 약분을 시켜서 2 곱하기 7 팩토리얼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한 명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해주는 방법인데요. 위에 식탁 의자에 한 명을 먼저 배치해주는 가지수는 회전을 했을 때 파란색 의자끼리는 전부 같은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초록색 의자끼리도 전부 한 가지 방법이 되는데 초록색에 앉는 거랑 파란색에 앉는 거는 절대 회전에도 갖춰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명을 배치해주는 것은 초록색 의자에 앉는 방법, 파란색 의자에 앉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이제 한 명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오른쪽에다가 그냥 쭉 배열을 해주는 순열과 같을 겁니다. 7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생각해 본다면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5번입니다. 4명의 회원이 각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한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회의 장소에 모일 때 교통수단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4명의 회원이 각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택해 주어도 되겠죠? 모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기차, 일부는 고속버스 이렇게 타고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교통수단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문자를 잘못 썼어요. 중복 순열이 되어서 3 파이의 4, 즉 3의 4제곱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입니다. 5개의 특수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택한 3개를 일렬로 나열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복 순열이 되겠네요. 문자는 서로 다른 5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택하는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5의 세제곱까지, 즉 12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7번입니다.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x에서 y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공역에 있는 a, b, c 중 하나로 화살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1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거는 a, b, c 세 가지, 마찬가지로 2가 될 수 있는 함수값도 f의 2의 값이 될 수 있는 그 함수값도 세 가지, 3이 화살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4가 화살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5가 화살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서로 다른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이 되겠지요. 계산을 해보시면 24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8번입니다. 2종류의 모자와 3종류의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학생이 각각 모자 1개와 목도리 1개씩을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3명의 학생이 모자와 목도리를 사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모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모자는 총 두 종류의 모자가 있는데 이 3명이 2종류의 모자 중에서 하나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2종류의 모자를 중복하여 택하는 중복 순열을 먼저 생각을 해준다면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계인 8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목도리를 중복하여 택하는 중복순열을 생각해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목도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의 세제곱까지 총 27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자 중에서도 하나를 택하고 목도리 중에서도 하나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이 되겠네요. 2개를 곱해주면 총 2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9번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래요. p는 순열, 퍼뮤테이션이었죠? 따라서 np의 2는 n에서부터 하나씩 자연수가 작아지면서 두 개를 곱해주는 이 값이 될 것이고요. 파이는 중복 순열의 기호였기 때문에 n파이의 2는 n제곱이 되겠네요. 요것이 120이 되는 n의 값을 구할 겁니다. 전개를 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제곱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2n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n에 상수항 넘어오면 마이너스 120이 0이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2는 1, 2로 쪼개질 거고요. 120은 8이랑 15로 쪼개면 2, 8에 16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n의 개수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n-8 그리고 2n 플러스 15가 0이 되는 n의 값을 구할 건데 n은 자연수 n이잖아요. 따라서 n은 뭐만 될 수 있다? 8만 가능할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6개의 문자 x 3개, y 2개, z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풀었죠?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6 팩토리얼에서 중복되는 것의 개수만큼을 팩토리얼로 분모로 나눠줬어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은 분모에 있는 거랑 사라지고 여기 2팩토리얼 2 적어주면 약분시켜서 총 60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두 도로망이 P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A에서 B로 가려면 어쨌든 P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럼 A에서 반드시 P를 지나서 B로 가게 될 건데 A에서 P로 가는 길과 P에서 B로 가는 길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A에서 P로 가는 길을 구해준다면 그것을 제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A에서 P로 가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는 반드시 2번을 지나야 될 거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화살표 2개도 반드시 지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총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 2개, 위로 올라가는 화살 4개를 나열해주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방법과 같아지겠네요. 그렇다면 화살표 4개를 나열할 건데 똑같이 생긴 화살표가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4 곱하기 3, 2팩은 분모에 있는 2팩 하나랑 사라지고 계산해주면 6가지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A에서 P로 가는 길이 6가지,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기 때문에 6가지, 2가지 이렇게 6가지를 2번 곱해주면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영어 단어 해피니스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I가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문자에서 A와 I를 표시를 먼저 해주시면 A와 I가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A가 왼쪽, I가 오른쪽, 또 반대로 I가 왼쪽, A가 오른쪽에 오는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즉,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 이 팩토리얼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운데 오는 문자들을 보니까 똑같은 문자들이 있어요. P가 총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2개가 있습니다. 9개의 문자 중에서 A와 I를 제외시키면 총 7개의 문자를 가운데다가 나열을 해줄 건데 2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2팩토리얼 하나씩 사라지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2팩토리얼은 밑에 분모랑 사라지겠죠?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3개 곱했을 때 60 76에 42가 되기 때문에 총 25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13번입니다. 6개의 숫자 0, 2, 2, 3, 5, 5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짝수가 되려면
6자리 자연수를 나열했을 때 마지막에 오는 자리가 0이 되거나 또는 마지막에 자리가 이 중에 짝수 2가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맨 1의 자리가 0이 오는 케이스에서 나머지 5개의 문자를 살펴보니 5개의 숫자는 2, 2, 3, 5,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의 숫자 중에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해 볼게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2가 2개, 5가 2개 존재하기 때문에 2팩,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팩은 하나 사라지고 2로 나눠준다면 이 약분되어서 30가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2번을 보실게요. 맨 마지막 끝자리가 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2를 하나 제외시켜 주시면 0, 2, 3, 5, 5 이렇게 5개를 나열을 해주는 건데요. 조심해야 될 게 6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5개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해 주되 제일 첫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일단 5개의 문자를 그냥 고려하지 않고 0의 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럼 5 팩토리얼로 나열이 되는데 똑같은 5가 2개 존재하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겠죠. 여기서 제일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줄 거예요. 맨 앞자리에 0이 온다고 치면 가운데 4개의 자리에 숫자를 배열해 주는데 그때도 5가 2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2팩은 약분이 될 거고요.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그리고 2 팩토리얼도 약분이 되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60에서 12를 빼는 겁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48가지. 1하고 이 두 가지에서 중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합사건, 2개의 사건을 더해준다면 총 경우의 수는 78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택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을 생각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컨비네이션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3이랑 7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주면 9C에 7이 될 거고요. 이는 9C에 2랑 같아지죠. 계산해보면 9 곱하기 8을 1 곱하기 2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약분시켜서 36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과 x 더하기 y의 제곱을 곱한 이 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제도 교과서에서 풀었을 거예요. 항의 개수를 구하려면 앞에 있는 다항식의 항의 개수와 뒤에 있는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차가 되어 있으면 이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은 서로 다른 x, y라는 문자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h에 2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컨비네이션으로 고쳐보면 3 더하기 3에서 1을 빼주면 5C에 3이 되고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1을 빼주면 3C에 2가 되어서 5C에 3은 계산해보면 1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3C에 2는 3이기 때문에 총 30개의 항이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어느 꽃집에서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를 판매하고 있대요. 4종류의 꽃 중에서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하여 10송이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 선생님이 장미를 사는 것의 개수를 x, 카네이션을 y, 백합을 z, 국화를 w라고 한다면 개수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총 10송이를 산다고 했기 때문에 10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x, y, z, w의 범위는 적어도 한 송이씩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고 w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식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x, y, z, w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예제에서 다뤘기 때문에 요거 바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가 적어도 한 송이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송이씩 다 먼저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송이 중에서 4송이는 이미 샀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는 거는 나머지 6송이를 사면 될 거예요. 그럼 6송이를 살 때는 이제 이 4가지의 꽃을 다 하나씩 샀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0개 이상, 즉 0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개수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6송이를 중복을 허용해서 택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9C의 6으로 바뀌고요. 더 간단히 하면 9C의 3이 되어서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3, 9 약분시키면 이렇게 되네요. 계산해보면 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도 0보다 크거나 같다면 3개를 더했을 때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네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올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3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해 우리 예제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0개를 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을 계산해보면 2C의 0, 즉 한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3C의 1, 즉 3가지가 존재하겠네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하는 거. 계산해 보시면 4C의 2, 즉 6가지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5C의 3이 되어서 10가지가 있겠네요. 이 모두를 더해주면 총 몇 가지가 되죠?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18번입니다. 자연수 R에 대해서 식이 성립할 때 RH4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 식은 우리 컨비네이션에 관한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었어요. 4랑 R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1을 빼주면 3 플러스 R이 되고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R의 값은 그대로 왔어야 됐어요. 자, 근데 R이 문자 왼쪽, 오른쪽에 2개 다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식을 한 번 더 변형해 볼게요. 3 플러스 R, C에 이 값에서 뒤에 있는 값을 빼준 게 와도 똑같은 거라고 1학년 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R에서 R을 빼주면 이 값이 3이 되겠네요. 이게 9C의 3이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3 플러스 R이 9가 되는 R의 값은 6입니다. 6. 그렇다면 실제로 구해야 할 거. R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6H의 4가 되어서 9C의 4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나눠준 값을 구해봅시다.
2, 4, 8, 3은 6이랑 약분되어서 계산을 해주면 12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x 더하기 3y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 y 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6개 중에서 x에 관한 식을 4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4개는 x를 뽑아주고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3y에서는 2개를 뽑아주는 이것의 개수가 바로 x 4제곱, y 제곱의 개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개수만을 살펴보시면 개수는 앞에 있는 6시의 4와 3을 제곱해 놓은 것도 개수가 되기 때문에 9를 곱해 주셔야 돼요. 6시에 2 곱하기 9가 되고 6시에 2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5 곱하기 9가 되어서 총 135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3-ax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720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x 세제곱이 오려면 여기 뒤에 있는 항에서 3개를 택해 주시고 앞쪽에서 2개를 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5개 중에서 2개는 앞에 있는 3의 제곱 그리고 3개는 마이너스 ax의 세제곱을 택해주면 되겠죠? 자,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수를 보시면 5c에 2가 올 거고요. 3의 제곱은 9고요. 그 다음에 x 앞의 마이너스 a를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720이 되는 a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5c의 2는 값이 얼마죠?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0이에요. 양쪽에서 10과 9를 약분시켜주면 90이 약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남게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a 값은 얼마밖에 없지요? 2밖에 없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n-1c에 r-1과 n-1c에 r을 더해주면 앞에 있는 n-1은 하나가 커지고 r-1과 r 중에서 큰 값이 뒤에 컨비네이션 뒤에 붙어준다. 이 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해서 선생님이 가로로 먼저 더해볼게요. 앞에 있는 n의 값이 서로 같고 2개 하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값은 2c의 둘 중에 큰 값 1 이렇게 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2 똑같기 때문에 더해주면 3c의 큰 값이 오겠죠. 2. 그 다음 2개를 더해주면 마찬가지로 3, 3은 4로 커지고 2와 3 중에서 큰 3이 뒤에 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주면 밑에 거는 5c의 3 그리고 5c의 3이 아니라 더 큰 값 5c의 4가 오겠죠. 그 다음에 10c의 9 더하기 10c의 10은 11c의 10이 되겠네요. 이 값들을 다시 다 더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밑에다 적어보겠습니다. 2c의 1 더하기 3c의 2 더하기 4c의 3 더하기 쭉 더해서 11c의 10까지를 더해줄 거예요. 자, 이것도 파스칼의 삼각형의 응용인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n의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앞의 값을 3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c의 1의 값은 2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은 2인데 앞에 문자를 3으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3c의 1의 값은 3이니까 빼기 1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요거는 조금 더 보기 좋게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c의 1로 자리를 바꿔주어도 되겠죠. 자, 이제 요거 2개 더해 보겠습니다. 3c의 1과 3c의 2를 더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지요? 4c의 2가 되고요. 4c의 2랑 4c의 3을 더하면 4, 4는 1이 커져서 5c의 더 큰 값 3이 올 겁니다.
자, 쭉 더해갈 거예요. 가만히 규칙을 살펴보니까 4C에 3까지를 더하면 앞에 있는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 있는 아랫값은 그대로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쭉 더해서 이것도 바로 앞에 항이랑 더해진다고 생각해주면 n의 값은 하나 커져서 12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아랫값은 그대로 올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아까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2C에 10을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2C에 2로 바꿔줄 수 있고 이 식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2에서 2칸 내려오고 1부터 2칸 올라가고 약분시켜주면 66에서 1을 빼주는 거네요. 따라서 답은 65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광고 디자인이 있는 8개의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가지의 색깔을 한 번씩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대요. 특정한 색 3가지가 이웃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즉 원순열로 문제를 접근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특정한 3가지 색은 이미 정해진 색깔로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기 때문에 특정한 3가지 색은 정해진 3가지 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정해진 3가지 색깔이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한 묶음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면 일단 3가지 묶음이 된 색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색깔은 몇 개가 있지요? 나머지 색깔은 5가지 색이 있을 겁니다. 그럼 총 6가지의 색깔을 원순열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수기 때문에 5 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요. 3가지 색끼리, 이웃한 색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을 더 곱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5 팩토리얼은 120, 3 팩토리얼은 6이기 때문에 총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23번입니다. 9의 24제곱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은 10의 세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10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항들은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9의 24제곱을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한 다항식으로 나타내려면 이항 정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9는 10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고 24제곱 요것을 이항 정리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C에 0, 10을 24개 택하고 마이너스 1은 0개 택하면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 항은 24C에 1, 10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마이너스 1은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24C에 2, 10에 22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쭉 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4개 항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4C에 21에 10은 쭉쭉쭉 들어가지고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은 21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4C에 22 여기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1에 22제곱 그리고 24C에 23에 1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23제곱 더하기 24C에 24에 10의 0제곱은 1이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1에 24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의 세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항들은 10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전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은 나머지가 0이 되는 10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만을 고려를 해주면 되냐면 여기부터를 고려를 해주면 되겠네요. 24C에 22에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의 23제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적어주고 24C의 23제곱 곱하기 10 그리고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1의 24제곱이기 때문에 짝수 제곱은 플러스 그리고 24C의 24는 1이 되겠지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24C의 2와 같아지기 때문에 24 곱하기 23을 1 곱하기 2로 나눠주면 12 곱하기 23이에요. 12 곱하기 23의 값을 계산해보면 2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자면 276에다가 100을 곱하면 27,600이 될 거고요. 빼기. 요거는 24C의 1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24죠. 따라서 240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27,600에서 240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준 값은 27,361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000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27 곱하기 1000, 요게 27,000이죠. 거기에 361을 더한 값이 27,361일 텐데 요거는 1000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9의 24제곱을 1000으로 나눠둔 나머지는 여기 뒷부분에 생기는 361이 될 거예요. 24번입니다. 6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두 단씩 올라 맨 위의 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한 단 올라가는 횟수를 A, 두 단 올라가는 횟수를 B라고 할 때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해달라고 했어요. 한 단 올라가는 횟수가 A번이기 때문에 1 곱하기 A를 계산해주면 A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두 단을 B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총 올라간 계단의 단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2B가 되겠지요. 따라서 A 더하기 2B의 값이 6단, 총 6단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A와 B는 꼭 한 번씩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할 거예요. 모두 두 단만 올라가도 되고 모두 한 단만 올라가도 되겠죠. 가능하다면. 자, 그렇다면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구할 건데 앞에 개수가 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가 0이 되면 A의 값은 6이 되고요. B가 1이 되면 A의 값은 4가 되겠죠. B가 2가 되면 A의 값은 2가 되어야 방정식을 만족시키고요. 마지막으로 B는 3까지 올 수 있죠. 3이 되면 A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순서상이 식을 만족하겠네요. 자, 이제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두 단씩 올라 맨 위의 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단 또는 두 단씩 올라서 갈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4가지, 1번에서 4가지의 경우로 나눠놨어요. 그럼 여기 각각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한 단이 6번, 두 단이 0번, 두 번째는 한 단이 4번, 그 다음에 두 단이 1번, 세 번째는 한 단이 2번, 그리고 두 단이 2번일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한 단이 0번, 두 단이 6번일 때.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한 단을 가는 횟수를 A번, 그 다음에 두 단을 가는 횟수를 B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A를 6번 가는 거는 A를 6개 나열해주는 방법과 같은 거겠죠? 그럼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A가 4번, 그리고 B는 한 번이 오는 경우는 A 4개와 B 하나를 나열해주는 방법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총 5개를 나열해주되 똑같은 A 4개만큼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2를 만족시키려면 A 2번, B 2번을 나열해주는 방법의 수기 때문에 4팩토리아를 2개씩 중복이 되어서 나누어 주면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총 6가지 경우가 존재하네요. 마지막으로 0,6 0,3인데, 그죠? 잘못 적었어요, 선생님이. 0,3은 B만 3번 나열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한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횟수가 중복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합사건에 의해서 모든 값들을 더해주면 총 1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평가하기를 마쳐봤는데요. 혹시나 조금 설명이 이해 안 가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